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했어요. 결과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심리가 조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추세선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하방을 그렸다가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실적이에요. 자,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을 중시하는 장세로 들어가고 있다. 즉 이게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역실적 장세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 장세로 들어갈 확률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고,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실적 장세가 올 수도 있어요. 즉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는 하방으로 향하는, 그쵸? 이러한 장세가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이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즈음에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실적이 발표된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만삭스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최근 6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쵸?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대치만큼 실적이 나온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이렇게 갭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지 못했던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오히려 하방으로 이렇게 거의 6%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앞으로 주식시장 역시도 이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의 지수를 구성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모건 스탠리가 많으면 시장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골드만삭스가 많으면 시장이 하방으로 향하는 이러한 식의 지수 장세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횡보 혹은 뭐 소폭의 상승이나 하방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굳이 이러한 지수를 지금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 즉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개별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이제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거의 25%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쵸? 보통 다수가 알고 있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떠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실적으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거를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든 무너지든 어쨌든 준수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 자체를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정확하게 추세선 상단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약간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 지금 거의 7거래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때 무슨 폭락이 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폭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는 이 타이밍에 하는 겁니다. 폭등이 왔다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하는 거겠죠. 왜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쉽게 속단을 하고 공수표를 남발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화요일에 폭락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결국 폭락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쵸? 결국 0.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의 극단적인 뷰들을 최대한 지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은 어떤 극단적인 뷰를 지금은 계속해서 새기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굳이 이러한 극단적 뷰를 내재화를 시키셔서 시장이 계속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정작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7거래일 동안 주가가 내내 올랐 이러한 뷰 때문에 투자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쵸? 빠질 것이다 라는 뷰에 너무나도 경도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폭등의 뷰에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뭐 3, 4일 조정이 나온다면 또 그때 또 반대쪽에 극단적인 뷰에 빠져서 이때 또 수익 실현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어떠한 극단적인 뷰는 지향을 하는 단계, 지향이 아닌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 뭐 개별 주식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제 뭐 개별주들에 잘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개별 주식을 조금 관심을 가지실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7.4%라는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즉 테슬라가 만약에 1분기까지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어떠한 안 좋은 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시 역배열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지금은 개별 주식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든 테슬라든 이러한 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뭐 영문 자료를 찾아보든 뭐 국내 리포트를 찾아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S&P 50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0.2% 하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추세 상단에 닿아 있는 상황이고 약간 추세가 강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익 실현이 매물이 나온 뒤에는 또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위치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단기 짧은 진폭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실현을 해주시는 그러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나는 30-40% 이상의 수익을 볼 때만 실현을 한다. 요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지켜보시면서 홀딩 해주셔도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만 이러한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혹은 역실적 장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하방이 조금 빨리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앞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런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이러한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고 혹은 실현 라인을 잡아두시고 이 부분에서 자동 주문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자동적인 그 로스컷을 걸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 뷰를 유지하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계속 하방에서 머물고 있고 자,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 안정되는 약간 하방으로 가려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올라갔다면 조금 충격이 있었겠지만 자, 어제도 상승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횡보 혹은 약간 약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염두를 해 두시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 자체가 거의 동일한 횡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비슷한 횡보 흐름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왜 그러한 영향이 크냐 하면
채권 가격 자체가 거의 엄청난 바닥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마지막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쵸? 반대로 마지막 매수 기회가 끝났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 있던 돈이 다시 주식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분기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바로 채권 시장인 것이고, 채권 수익률이나 가격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시장은 또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살짝 추세가 꺾였다가 아예 무너지는 강한 추세의 하방으로 가는지, 혹은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기회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